안녕하십니까, 분석의신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픽은 영상 하단에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원주 DB와 울산 모비스입니다. 원주 DB는 최승우, 강상재가 외인 선수들의 활약과 함께 국내 매치업에서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알바노, 로슨의 출전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 경기 내적으로도 후반으로 갈수록 움직임이 둔해지며 실수가 나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득점과 함께 포스트에서의 강점을 통해 리드하고 있지만 두 외인의 체력 소모는 분명 큽니다. 위디가 빠르게 적응력을 키우며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울산 현대모비스의 국내 빅맨을 상대로 김종규, 강상재가 밀리지 않으며 경쟁력을 보였기 때문에 원주 DB의 강점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도 전반전 열세를 뒤집고 역전승을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 일정에서 핵심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체력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유일한 변수입니다. 울산 현대모비스는 이우석이 합류했음에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빅맨들에게 밀리며 주도권을 잃고 득점 루트를 확보하지 못했던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백코트에 대한 문제점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골 밑에서 활약할 수 있는 프림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진수가 출전 시간을 늘려가며 포스트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어 지난 맞대결과 대비해 로슨, 알바노를 상대로 최적화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두 선수에게 국내 선수가 맨투맨식의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면 프림의 활용도를 높이며 오히려 포스트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외곽에서의 득점이 부족할 뿐 3점 수비에 대한 집중력은 높기 때문에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강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국 체력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원주 DB의 로슨, 알바노 듀오를 상대로 현대모비스의 프림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최진수의 역할 또한 지난 맞대결과 대비해 원주 DB의 빅맨들을 상대로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전반전에 리드했던 흐름을 길게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울산 현대모비스의 승과 핸승,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한국가스와 서울 SK입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여전히 외인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대현이 포스트를 책임지며 주도권을 잃지 않고 있지만 반대급부로 수비에서 비교적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의 3점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며 대량 실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회복이 된 서울 SK의 트랜지션을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는 니콜슨이 외인 맞대결에서 밀리지 않으며 높은 득점력을 통해 경기 내내 상대를 압박하는 데 성공했지만 자밀 원희가 돌아온 상황에서 이와 같은 활약을 또 다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득점을 올릴 수 있더라도 상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대량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낙현이 전역을 하며 부족한 백코트에 가담할 수 있겠지만 오늘 경기 출전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서울 SK는 안영준이 전역 후 복귀합니다. 18일 경기에 출전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엔 나서지 않겠지만 EASL로 인해 정상적인 전력 가동을 하지 못했던 것과 달리 3일 휴식을 취하며 오랜만에 체력적인 부담이 없는 경기입니다. 이에 자밀 원희까지 정상 출전을 하며 골 밑에서 가세할 것이고 서울 SK가 자랑하는 트랜지션 또한 후반전까지 흐름을 유지하며 수비가 부족한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내곽과 외곽 모두 공격 흐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오세근이 이대현을 상대로 1대1 매치를 가져가며 높이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밀 원희를 필두로 안정적인 트랜지션이 가능합니다. 3점 슛의 강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더라도 외인 맞대결부터 리바운드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외곽에서부터 상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벨랑겔, 모스, 니콜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가스공사의 현재 공격 흐름상 서울 SK의 빠른 속도를 제어하며 변수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난 맞대결과 대비해 체력적인 회복이 크다는 점과 자밀 원희의 가세로 인해 큰 차이점이 생길 것입니다. 서울 SK의 트랜지션 팀 컬러가 확실하게 먹혀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SK의 승과 핸승,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삼성생명과 BNK썸입니다. 삼성생명이 직전 신한전에서 경기 초반 고전하였지만 배혜윤이 복귀하면서 포스트에 힘을 보여주었으며 특히나 이해란의 성장세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득점력에서는 분명히 좋은 활약이었으나 김소니아를 막는 수비는 아쉬웠습니다. 아울러 이날 경기 백코트에서의 플레이는 아쉬웠으며 강유림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신이슬과 이주연이 볼 핸들러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직전 경기 신한은행을 상대로 승리하기는 했지만 신한은행이 너무 못했습니다. 배혜윤이 30분을 출장할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백코트가 여전히 답답한 삼성생명입니다. BNK는 지난이 최근 BNK의 에이스로 등극을 하는 모습입니다. 평균 37분을 소화하고 있으며 김한별과 같이 출장을 하는 동안의 프론트 코트에서의 파괴력은 분명히 인상적입니다. 아울러 이소희의 슛감도 올라오는 모습이며 프론트 코트 지난 백코트 이소희는 어느 팀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밸런스입니다. 안혜지가 슛은 약하지만 경기다 평균 9개의 어시스트를 해주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며 루키 김정은의 활약도 괜찮습니다. 게다가 한엄지의 존재도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김정은 감독이 팀을 잘 만들었습니다. 선수들마다 제각기 롤이 확실하며 백코트에서 우세한 BNK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BNK는 오늘 경기 존 디펜스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생명은 외곽이 답답하며 직전 3경기 3점 성공률은 22%에 불과하며 강유림의 3점이 터지지 않는 한 오늘 경기 공격부터 답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직전 3경기 모두 존 디펜스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백코트에서도 BNK가 삼성생명보다는 앞서는 모습이며 분명 배혜윤의 존재는 직전 경기 확연하게 드러났지만 예전과 같은 포스는 아닙니다. 이제는 지난이 오히려 배혜윤보다 안정적인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력 누수가 있는 삼성생명이지만 분위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BNK가 핸디캡을 극복하며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우리카드와 KB손해보험입니다. 우리카드는 마테이가 여전히 폼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직전 현대캐피탈전 또한 마테이가 21득점을 하였지만 공격 성공률은 40%에 그쳤으며 오히려 김지한 또한 21득점을 하였지만 김지한의 공격 성공률이 마테이보다 더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카드는 현재 2연승을 달리고 있지만 매 경기 불안한 상황입니다. 자칫 김지한 또는 리시브라도 흔들려 버리면 추락할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용병은 상수로 국내 선수들의 활약으로 경기의 승패가 좌우되는 국내 배구에서 마테이처럼 용병이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면서 국내 선수들에게 의존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경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최근 세터 한태준이 준수한 토스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 요소이며 중앙 이상형과 박준혁을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하면서 김지한과 마테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KB는 연패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세트는 꾸준히 가져오고는 있으나 승리로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비에나가 멱살 잡고 팀을 끌고 가고는 있으나 비에나 혼자로는 승리하기에는 버겁습니다. 황경민과 홍상혁이 조금 더 힘을 내주어야 하지만 생각만큼 경기가 풀리지 않습니다. 세터 황승빈이 노련하지 못하다는 점도 아쉬우며 비에나만 찾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KB가 리시브가 되면 중앙을 많이 시도하려고 하고 있지만 클러치 상황에서는 여지없이 비에나에게 공이 올라갑니다. 물론 당연한 볼 배분이겠지만 티가 나도 너무 납니다. 결국 비에나가 혼자 극복하기는 힘들고 황승빈 세터의 배분도 오늘 경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홍상혁의 폼이 좋은데 오늘 경기 홍상혁이 변수입니다. 우리카드의 낙승은 절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살얼음을 걷는 분위기이며 오늘 경기 KB가 잡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마테이가 부진하고 김지한이 주춤하면 우리카드가 우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딱히 없습니다. 전반적인 전력은 우리카드가 앞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분위기를 본다면 KB는 연패를 끊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카드는 마테이의 공격 성공률이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김지한마저 주춤한다면 오늘 경기 3점포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카드의 승리는 패스하며 KB의 프랜승도는 오버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현대건설과 IBK기업은행입니다. 현대건설은 직전 흥국과의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하였습니다. 경기 내용은 아쉬웠지만 분명 뒷심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모마의 공격 성공률은 49%로 준수하였지만 역시나 클러치 상황에서는 용병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리시브 효율도 좋지 못했으며 만약 리시브 효율이 좋았다면 양효진의 중앙 공격을 더 쓰면서 승패를 바꿀 수도 있었지만 최근 현대건설의 리시브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정지윤의 폼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지만 좋았을 때의 폼과는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이며 김다인 세터 또한 토스가 흔들립니다. 물론 리시브 영향입니다. 오늘 경기 위파위의 리시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지윤과 고민지가 리시브에서 버텨주어야 합니다. IBK는 직전 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IBK가 원하는 경기력을 드디어 보여주었습니다. 폼푼의 활약이 대단했으며 아베크롬비와 표승주를 살려주었고 가장 반가운 점은 황민경이 공격에서 제 몫을 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센터에서 최정민 또한 꾸준히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고생하였던 리시브 효율은 황민경의 가세로 매우 준수한 리시브 효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즌 초반 고전하였던 폼푸는 공격수들과의 호흡이 잘 맞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실이 많지 않은 IBK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오늘 경기 해볼 만한 상황이며 현대건설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 수 있다면 경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시즌 현대건설은 황민경이 IBK로 건너가면서 경기 내내 리시브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고예린마저 부상으로 결장을 하는 상황에서 리시브에서의 문제점을 자주 노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리시브에서 승패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IBK의 리시브가 보다 안정적이며 용병 싸움에서도 모마보다는 아베크롬비가 더 안정적입니다. 현대건설이 내세울 점은 중앙에서의 양효진의 공격인데 이 부분은 리시브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큰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리그에서 디그가 가장 좋은 IBK가 오늘 경기도 수비에서 끈적한 경기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현대건설이 오늘 경기 충분히 고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IBK의 승리 또는 IBK의 프랜승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